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1월 6일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네, 자 매우 춥습니다. 서울도 영하 6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은 영하 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3도로 예상되고요.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만은 내일은 잠시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목요일에는 다시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더 큰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경찰이 김경 서울시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원금 1억 원을 받아 보관했다고 지목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오늘 조사합니다. 경찰이 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2027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합니다. 매우 주목되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보다는 통신 소식부터 전해드릴까요?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뉴스원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경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 중인 자녀를 만나기 위한 개인 일정이라고 밝혔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시점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선우 전 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 김경 후보자로부터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이 의혹은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녹취 공개로 알려졌고요. 이후에 김경 후보자는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거쳐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인데, 김경 시 의원은 출국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출국 금지 여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병기 의원 소식입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부인의 동작구 의회 부의장 업무 추진비 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내사 자료와 진술 코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 보좌진은 경찰이 작성한 문서를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전에 전달받았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이 문서는 실제 진술서가 아니라 이렇게 진술하라라고 안내한 내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이 수사 초반부터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동작경찰서는 이 사건을 불입건 처리했지만 이후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관련 의혹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상설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쿠팡 측이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상설특검팀 출범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정황입니다. 안권석 특별검사팀은 쿠팡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유일한 피해자 A씨로부터 지난해 10월과 12월 쿠팡 측이 두 차례 접촉해서 합의를 제안했다, 이런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시기는 문지석 검사가 국회에서 수사 외압을 폭로한 직후이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를 요청한 때와 겹칩니다. 특검은 쿠팡이 형사 책임을 피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군이 고문과 약물을 동원해서 자백을 유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문건 작성자로 의심받는 군 간부가 현재도 복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는 육군 첩보부대장 이모 대령을 내란 가단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령은 과거 HID 중령 시절에 고문, 약물 활용 계획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는데요. 정권 교체 이후에도 진급했습니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서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물고문, 수면 박탈은 물론이고 마취제와 진정제를 사용한 자백 유도 방식이 상세히 적혀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윤석열 소식인데요. 윤석열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큰 정치, 재정적 위기에 놓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에 해당해서 윤석열을 후보로 냈던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등 약 397억 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는 당 전체 재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이 사건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민주당이 비용 반환 위기에 몰렸던 상황과 겹칩니다. 여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까지 더해지면서 법원 판단이 향후 전국에 큰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네, 이상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TV뉴스는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만나보시죠. 미국 뉴욕 한복판 맨해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기습 공습으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입니다. 브루클린의 구치소부터 이동 내내 무장한 미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이어갔습니다. 30여 분간 법정에선 마두로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품위 있는 사람이자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 신분이라며 모국에서 납치돼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죄를 강조하고 자신이 군사적으로 납치당한 전쟁포로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국가원수는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부각하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미국의 공격 이후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요청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가 개최됐습니다. 5개 상임이사국, 10개 비상임이사국과 함께 베네수엘라도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공격을 감행한 미국은 마두로가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란 점을 부각하려 애썼습니다.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의 개표 부정 논란을 다시 꺼내든 겁니다. For years, Maduro and his cronies have manipulated Venezuela's electoral system to maintain their illegitimate grip on power. 그러면서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마약을 밀수시키는 테러 단체와 결탁한 범법자라고 강조하며 체포작전을 했을 뿐 전쟁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한중 정상회담은 당초 예정 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한중 양국은 14건의 양해각서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양해각서부터 디지털 기술, 교통, 환경 등 양해각서가 체결된 가운데 중국 진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청와대는 점진적, 단계적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등 한한령 해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바둑과 축구 분야 등의 교류를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리 측에서 민간 우호 상징인 판다를 추가 대여하자고 추가로 제안했고 실무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도 재확인하며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주일 만에 다시 법정에서 마주한 친위 쿠데타의 책임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난주 특검 신문에 이어 변호인 신문에서도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을 옹호했습니다.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님께서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오직 국가의 미래 그리고 국민 안전, 민생만을 생각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계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군도 따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던 자신의 인사청문회 발언은 수만 명의 병력이 투입된 예전의 계엄을 생각했던 거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2024년 12월 2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은 과거 군사정권이 계엄을 선포했던 때보다 비상사태였다는 궤변도 펼쳤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직을 그만둔 김병기 의원이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각종 의혹에 죄송하다면서도 스스로 당을 떠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측에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 의원에 대해선 김 시의원의 다주택 문제 때문에 자신은 2022년 시의원 공천 당시 김 시의원에 대한 컷오프, 즉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억 원 공천 헌금 의혹엔 강 의원이 받지 않고 돌려줘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자신은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